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이 이를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낙마한 거는 새 정부 들어 처음인데 빠른 결단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어쨌든 입장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저희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쨌든 송사에 휘말렸기 때문에 저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이게 혹여 이제 방탄 장관의 어떤 지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본인이 소명을 충실히 잘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마의 길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본인의 판단을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굳고 말리는 것도 사실 서로의 부담을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 대통령실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신뢰했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녹취록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통일교 게이트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에 정교 유착과 관련된 그 연루자가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현금 4천만 원 게다가 고급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일단 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지금 직접 나서서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길을 열어줬다. 그 길을 서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통일교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길을 터줌으로써 본인 대통령은 의혹에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목적 같은데 과연 그것이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적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수사까지도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사실 통일교가 이제 서밋이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기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어쨌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서 통일교는 이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NBA 농구 선수와 화상 통화를 연결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하고 이제 연결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만났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어 사용을 확실히 잘 해야 되는 게 이 꼬리 자르기라는 거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두머리에게 잘못이 있는데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부하에게 전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만약에 범죄가 있다면 전재수 장관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체포해라 지시해 놓고서 여인영 장관 그 사령관에게 이렇게 정가는 거 이런 것들이 꼬리 자르는 것이지 단어를 쓰려면 좀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서 공직자 비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인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긴 한데 극소수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공직 사회에 이제 좀 경종을 울려야 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 전재수 장관 과 관련해가지고 통일교와 관련해가지고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불거진 있던 이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좀 흩어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누구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그만 것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라는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원론적인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 대통령의 공직자 비위 문제와 관련된 언급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공직 기강을 와해시키려고 하는지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그
내란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감시해라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공직기강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 발언, 이 말씀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공포감을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불신의 사회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네. 봅니다. 오히려 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니 같은 그 조직원이라고 같은 동료라고 해서 잘못되고 불리한 일을 했는데 그냥 눈 감으란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아니 또 직장 상사가 됐건 부하 직원이 됐건 동료가 됐든지 간에 특히나 공직자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렸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은 동료라고 해서 눈 감아주는 것은 오히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어제 특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도 윤 전 본부장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만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의원실, 사무실까지 가서 탈탈 털었던 특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되었다. 그 녹취록을 지난 8월 달에 입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입수했다가 지금 넉 달 가까이 묻어두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죠. 특검이. 그렇다면 특검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그 본부장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자금법은